안녕하세요, 션입니다. 현재 9월 30일 화요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전 영상에서 그 포지션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한 4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쵸? 참고하셔서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항상 저는 역추세 매매를 합니다. 이 구간까지 온다라는 걸 좀 예상을 하고, 만약에 사시면 땡큐고 안 사시면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포지션 관련 리뷰를 좀 먼저 보실게요. 자, 차트인데요. 오늘도 좀 이렇게 단기 관점을 드릴 건데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관점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 드린 관점이고,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죠. 수익이 한 4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차피 영상을 올린 게 2개밖에 없어요. 비슷한 썸네일의 두 번째 영상이니까 보시면 되고,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관점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 바탕을 베이스로 이야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배, 한 20배 정도 높은 레버리지를 좀 쓰다 보니까 짧은 구간을 좀 이렇게 좀 짧은 구간을 봐야 되고요. 이 큰 웨지 패턴 안에 작은 웨지 패턴이 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매매 진행을 하는 걸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왜 롱을 잡았냐 라고 궁금하실 건데, 이 웨지 패턴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탈이 나왔죠. 이 구간이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올린 구간입니다. 이 이탈이 나온 상황에서 보시면 여기 RSI 하단이죠. 포인트로 보시면 한 20포인트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낮은 수치고, 작은 웨지의 이탈, RSI는 낮고, 그리고 보시면 큰 웨지 패턴 안에 가운데 선이죠. 여기서 계속 롱숏이 싸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경우 더 짧은 봉으로 좀 보면 한 15분 봉으로 좀 볼까요? 자, 이게 지금 15분봉인데 큰 웨지 하방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보시면 이 하방을 몇 번 시도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실행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때 여기서 안 뚫렸으면 방향이 높은 확률로 위로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요 구름 같은 형상이 있는데, 이런 일목구름표도 보시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공간이 좀 되게 좁아들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얇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저는 대략 좀 상승 전환 판단을 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1시간 봉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쭉 싸우다가 상단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작은 웨지 패턴에 상단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대략적으로 단기간에 몇 프로나 올랐는지 보시면 5.6%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비트코인 기준이니까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저희 앞에 뭐가 있죠? 추석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1일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요걸 아시는 분들은 좀 고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셧다운이 되냐 안 되냐, 되면 언제 풀리냐, 이걸로 지금 시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지정학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시장을 봐야 되고,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셧다운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셧다운이 된다면 우리는 지출 근거가 좀 끊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기능들이 법적으로 멈춘다고 봐야 돼요.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좀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좀 보시면, 이 큰 웨지 패턴의 상단 터치, 이 큰 노란 색깔 큰 웨지 패턴을 보시면 여기 패턴의 상단을 터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은 웨지 패턴의 이탈 나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추석, 미국에는 셧다운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은 5% 상승, 이런 여러 재료들을 봤을 때 단기 가격적으로는 하방으로 좀 봐도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오늘 저의 관점은 지금 보이시는 이 관점을 추천드립니다. 숏 포지션이고요. 레버리지는 20. 근데 저는 20에서 30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은 30% 분할 진입하시는 거고요. 1차는 이렇게 114K 부근에서 좀 잡으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미 잡혀 있어서 수익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관점을 제가 오전에 잡은 거라 방송 나가는 시점이나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방송을 보실 때 113.9K 또는 114.2K 이 부근에선 다 좋으니까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면 어쨌든 제가 이 TP 목표가 구간을 110.350으로 잡았기 때문에 좀 위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다 좋습니다. 욕심 없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추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제사항 아니에요. 그리고 이 TP는 욕심 없이 이 구간으로 좀 저는 잡아본 건데 약간 이 구간에는 좀 매물대가 있긴 해요. TP 구간이 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저는 욕심 없이 잡아놓긴 한 건데 요 구간에서 좀 매물대가 있어요. 길게 보시면요. 보시면 한 요 정도 선 보고 쭉 가면 여기 막 뒤에 막 많은 구간들이 있죠. 전 대충 친 건데 여기 하나, 둘, 세 포인트 잡고 하방 맞은 채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은 제가 TP로 잡은 이 구간은 터치하고 약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전에 그냥 파셔도 돼요. 이 구간 오기 전에 수익은 언제나 오르니까 그냥 파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안전한 수익 구간은 아마 111.6K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점은 계속 같은 차트에서 같은 지표들 쓰고 라인 잡아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그리고 목표가를 이 구간으로 잡은 이유는 보시면 FVG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FVG 구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FVG는 한글로는 좀 갭 구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차트 보시면 이때 여기 구간에서 좀 굵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갭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석같이 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가격이 막 계단 형태로 오를 때 예를 들면 1,000원에 10개, 뭐 2,000원에 10개, 3,000원에 10개 이렇게 가격마다 이 10개라는 거래량이 가격마다 좀 적절량을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000원에 10개, 2,000원에 1개, 3,000원에 1개, 뭐 4,000원에 1개 이렇게 좀 충분한 거래량 없이 쭉 올라가 버리면 이런 갭구간들이 생깁니다. 이런 구간들은 공급 자체가 좀 비정상적으로 됐다라고 시장을 판단해서 그 구간을 자연스럽게 메우러 다시 옵니다. 그게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간에는 좀 짧게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요 구간 정도에 잡았고요. 이 갭구간 때문에 가장 큰 이유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대충 요 구간 잡고 쭉 보시면은 이렇게 막 닿는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맞고 약반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요 정도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대략 보셔도 대충 뭐 요 구간에 잡았다고 114K에 잡았다라고 칠게요. 포지션은 그럼 제가 말씀드린 구간까지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3%입니다. 3% 보이시죠? 우린 레버리지 20배를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의 수익을 취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07.5K까지 빠졌다가 상승 전환할 거로 보고 있어요. 물론 글로벌 이슈들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화 등 이런 것 좀 보면서 이 관점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고정입니다. 제 관점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말씀드린 제 타점과 관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물론 신이 아니라서 제가 100% 수익 본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이고 수익은 항상 오르니까 좋게 판단해 주시고요. 또 얘가 말로만 수익이다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데일리 인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6% 정도 수익 보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30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진입 가격이 얼마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12.2K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요 부분에 샀죠. 요 부분에 사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110.3 또는 4K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차트를 보면서 계속 시장에 대응을 할 것이고 저도 이게 사실 작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다, 다시 상승할 걸로 보인다 라고 하면 익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위쪽에서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언제나 오른 거니까 수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데일리 인사이트인데요. 제 관점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셧다운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힘들어서 시장 상황은 대부분 인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초반에 셧다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셧다운이 뭐냐, 미국 의회의 새 회계 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이에요. 그럼 그 전에 12개의 세출좀 법안으로 대부분의 부처를 운영을 하는데 이 12개의 예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12개의 예산법을 10월 1일 전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CR이라는 임시 예산으로 좀 시간을 벌어야 되고 만약 돈이 임시 예산도 없고 이전 예산을 다 썼다 라고 하면 자금 공백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내년 예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 법안 자체가 통과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쓰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있는 지출 근거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스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필수 정부 기능들이 법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필수 정부 기능이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국가 안보나 치안, 그리고 항공 안전, 그리고 뭐 국가 보건, 이런 것들은 필수라고 하고요. 이 외 것들은 다 비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셧다운이 진행이 되면 법으로 예외가 인정이 된 업무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각 부처별 지침에 따라서 셧다운 비상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가동을 하고 일시 휴직과 서비스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야 정치 갈등이나 다툼의 문제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융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미 승인이 된 지출이 있을 거잖아요. 뭐 10월 2일 날 나가기로 한 지출이 있어요. 그럼 그 자금이 나야 된다거나 기간도 부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10월 2일 뭐 3일에 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버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심하게 오래된다라고 하면 디폴트 상황까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셧다운이 길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용이나 물가, 이런 핵심 통계가 지연이나 중단이 돼버리고요. 이게 지연이나 중단이 돼버리면 연준이나 시장을 잇는 그 가늠하는 것들이 다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떤 상황이 생기죠? 코인 같은 자산들은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때는 뉴스나 뭐 헤드라인만 보고 시장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성장이나 뭐 물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나 금리 경로가 좀 불안해지고, 그럼 바로 비트나 알트나 이런 코인들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이건 우리 10년 넘게 겪었어요. 그쵸? 다만 다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R, 이 임시예산 합의 타결 소식이 나오면 변동성이 컸던 코인들이 회복 탄력이 붙어서 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무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공백의 리스크나 헤드라인과 같은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고 포지션 사이즈나 그리고 현금 비중, 그리고 좀 손절 규칙, 이 세 가지들을 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시장에 대응하는 거를 좀 추천드린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보시면서 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아시고 싶은 내용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